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붕괴 직전에 놓인 군산 의류 상권이 롯데몰 확장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롯데몰 입점 이후 매출이 급감한데 이어 확장까지 하게 되면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보다 3.25% 늘어난 1조 8천억 686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식품과 바이오 등 전략 사업 육성에 집중하는 한편 민생 경제 안정과 청년 정착, 문화관광 활성화, 복지 수요 대응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익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서해권을 중심으로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전북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군산과 부안, 김제 등 도내 서해권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북 완주에서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6분 35초쯤 완주군 동남동쪽 6km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89도, 동경 127.2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km입니다. 지진으로 흔들림을 느끼거나 쿵하는 소리가 났다는 등 전주와 익산, 완주에서 6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산 의류 상권이 롯데몰 확장 움직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롯데몰 입점 이후 매출이 급감한 데 이어 확장 계획까지 추진되면서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수송동의 한 유명 의류 브랜드 상가입니다. 10여 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A씨는 결국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롯데몰 개장 이후 꾸준히 매출이 줄어든 데다 같은 브랜드가 입점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더는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다른 데보다도 건물 주면서 거기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경쟁력이 더 좋은 거죠, 우리는. 근데도 집세는 우리는 생각도 않고 운영하는 운영비조차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의류 파트까지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니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죠. 수송동 의류 판매 상권은 롯데몰이 들어선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옷가게가 몰려있는 영동 상가는 이미 절반 이상이 폐업했고 나운동 시민회관대로변 상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롯데몰 입점을 하기 전에 상권 영향 평가를 받아봤거든요. 롯데몰이 입점을 하게 되면은 48.6%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는 조사가 있는데 실제로 입점을 하고 나서 보니 체감상으로는 50% 이상의 매출 하락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롯데몰이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일부와 문화공간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해 9개 매장과 음식점 한 곳을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인들은 2018년 개점 당시 체결된 상생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용도 변경 승인 과정에서 상생협약 이행 여부나 지역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을 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 과정에서 건축경관과는 일자리 경제과와 상권 활성화 재단 등 관련 부서와 제대로 협의를 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 여론, 상인들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상권 영향 분석 등을 추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7년 전 이미 예견된 롯데몰의 영향. 결국 지역 의류 상권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상인들의 불민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정부의 핵융합 연구시설 우선 협상지역 선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현행법상 토지 소유권 이전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탈락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나주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인데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용합 부지 우선 협상 지역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햄프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햄프 산업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보고회를 갖고 햄프 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 설립 등 새만금 햄프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추진되며 환각 성분이 기준치 이하인 햄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해온 학습 지원비, 에듀페이 지원이 이달부터 중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누리집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나이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던 에듀페이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이는 예산이 소진되면서 계획보다 한 달 먼저 조기 종료됐습니다. 에듀페이 지원은 한 달 600명 기준으로 7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 달 최고 877명까지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7개월가량 앞두고 민주당에 이어 야당의 경선률도 잇따라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당원과 여론조사 50%씩에서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조정해 당원 비중을 대폭 확대했으며 비례대표 경선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신임 당대표 체제가 꾸려지면서 다음 달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합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추천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민주당 중심의 구도를 깨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회가 위원장과 사무국장, 사무차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최근 임명된 송태규 지역위원장과 함께 사무국장은 박철원 시의원, 사무차장은 최재현 시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번 체제는 이춘석과 김수흥 계파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송전을 벌이며 5년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온 웅포해안 골프 연습장이 철거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웅포면에서 40석 규모로 운영된 A골프 연습장은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지어졌고 지난 5년간 익산시와 행정소송 등을 벌여왔습니다. 익산시는 소송에서 모두 이겨 해당 업체의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 초까지 자진 철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익산시는 중장비 등을 투입해 직접 철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양성자 치료기는 종양의 깊이와 형태에 맞춘 초정밀 조준 치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최첨단 장비입니다. 원광대병원은 지방 상급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달 초 재개했던 군산사랑 상품권 5% 특별 캐시백이 보름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군산시는 5% 캐시백을 지난 10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8억 6천만 원을 확보해 모바일형, 카드형 상품권 결제 시 5%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시는 이번 캐시백 재개가 단기간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보다 3.2% 늘어난 1조 8,686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식품과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한편 민생경제 안정과 청년 정착, 문화관광 활성화, 복지 수요 대응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익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익산시 내년 예산은 1조 8,886억 원, 일반 회계 1조 6,836억 원과 특별 회계 1,850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3.2%, 578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조 8,108억 원보다 57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익산시는 식품과 바이오, 홀로그램 등 전략 사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식품 산업과 관련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에 각각 67억 원과 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이오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과 첨단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에 각각 51억 원과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홀로그램은 기술 사업화 실증에 23억 원을 투입하고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37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은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472억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18억 원,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 16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14억 원 등입니다. 새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 확대에 발맞춰 우리 시도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 46억 원과 농민 공익수당 88억 원 등이 편성됐고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해 청년 근로수당 36억 원과 청년 월세 지원 22억 원 등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63억 원과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34억 원 등이 반영됐고 교육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67억 원, 교육발전 특구 조성 28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노년, 아동 등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50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62억 원, 아동수당 135억 원, 한부모 가족 양육비 78억 원 등이 지원됩니다. 자연재해 대비 분야는 연동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24억 원, 함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2억 원, 급경사지 정비 8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익산시는 27일 제안 설명과 함께 익산시의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해양 공장에서 암모니아 실린더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50분쯤 군산 소룡동 바이오 공장에서 외부에 놓여있던 5kg 용량의 암모니아 실린더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담장 일부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유해가스 노출량을 측정했을 때 유의미한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소방서는 2020년부터 5년간 1,29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9명이며 이 중 읍면 지역에서 전체 55.6%인 5명이 숨졌습니다. 또 사망자의 44%는 60대 이상입니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화목 보일러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군산 연안과 항만에 장기간 운항되지 않고 방치된 선박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장기 계류돼 방치되고 있는 선박이 27척입니다. 이 같은 선박들은 배수구 막힘이나 빗물 유입 등으로 침수나 전복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연료 등이 바다로 유출되면 해양오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점검해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캐릭터 갑토리와 갑오징어 맥주 브랜드 갑맥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출원으로 업체와의 사용 기준을 마련해 갑오징어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과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갑오징어 방류 행사와 갑맥 파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 갑오징어는 전국 위판량의 9.2%를 차지하고 개체당 단가도 일반 수산물보다 2.8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스마트 도시 솔루션 사업으로 내년까지 130여 곳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시에 따르면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24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횡단보도 5곳과 스마트폴 11곳, 실시간 신호 제어 13곳, AI 이상음원 선별관제를 구축합니다. 시는 내년 초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금마배수지 시설을 확충해 북부권 상수도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시는 오늘 기존 5,000톤 규모였던 금마배수지를 15,000톤으로 확충하고 시험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마배수지 확충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진행돼 오는 12월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4기 민간정책협의회 민간위원장에 최범용 군산대 석좌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어제 청사에서 발족식을 열고 민간위원장으로 최범용 교수를, 정부 측 위원장으로 조홍남 새만금 개발청 차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위원은 새만금 지역 지자체 추천 5명과 전문가 공모를 통해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도민 10명 중 4명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기준 전북주택 통계를 보면 전체 78만 9천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 가구는 47만 6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31만 3천 가구로 전체의 39.6%입니다.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뤄진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세력을 조속히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종사자와 부역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 사건 재판 지연과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등 사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 정당 해산 청구 등 모든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50원 어치과자를 먹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승낙을 받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간 것은 아니더라도 범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18일 협력업체인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을 먹은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은 후 무죄를 다퉈왔습니다.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북자치도 재정난을 우려했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30억 원 등 내년까지 3년간 3,5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채 비판을 의식해 내년 예산안에서 회계상 채무로 즉시 잡히지 않는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1,100억 원을 차입했다며 재정 적자 해결 노력이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오늘 원광보건대 WM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원율 익산시장과 자원봉사자, 봉사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과 봉사 홍보여상 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시상에서는 감사패 전달과 봉사 만시간 달성자 인증패 수여 등 90여 명에게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한편 익산 자원봉사센터에는 252개 단체에서 10만 6천여 명이 등록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음식과 관광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 맛따라 길따라가 지난 10일 발간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가이드북에는 익산의 음식점과 카페, 숙박, 관광 등의 정보가 구역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시청을 비롯해 관광지와 공공기관에 비치되고 내년부터는 익산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익산 토종에 있는 추수 한마당이 오늘 서동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여성 농민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00년의 씨앗, 청년의 밥상을 주제로 박삼 체험과 전시, 농산물 판매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콩과 상추, 배추 등 토종 씨앗 25종과 모종 5종이 나눔됐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연말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한호 대표를 포함한 KCN 금강방송 임직원들은 익산에 거주하는 소외이웃 2가구를 찾아가 연탄 600장을 직접 나눠줬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해마다 불우이웃과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익산 다래못 생태복원이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래못은 익산 동산동 일대 1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지로 1940년대 해방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산시는 2022년 환경부 공모를 통해 9억 8천만 원을 들여 생태습지와 연꽃습지, 생태체험장 조성 등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자연환경대상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복원 사례를 발굴하는 전국 단위 시상입니다. 못난이 고구마 소비 촉진 행사가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청 1층 로비에서는 못난이 고구마 판매 행사가 열려 방문객에게 700g당 2,000원에 공급됐습니다. 못난이 고구마는 표준 규격과 모양과 크기가 달라 상품성은 떨어져도 맛과 품질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번 행사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불필요한 농산물 폐기를 줄이고자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경로당 18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 간의 따뜻한 전을 전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나눔을 추진했습니다. 명절과 연말마다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인 SGC 에너지가 소룡동과 미성동에 5kg 김치를 각각 120박스씩 총 24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기부된 김치는 소룡동과 미성동의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에게 전달돼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이웃들의 밥상에 온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9도, 익산도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주간 최고 18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6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